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소개해드릴 페이는 서울 5성급 호텔 중식당 중 가장 가성비가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흑백요리사 시즌2에 호텔 중식의 대가 후덕죽 셰프님이 나오시면서 다양한 호텔 중식당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격을 살펴보면 대부분 쉽게 방문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이 합리적이면서도 음식과 분위기, 위치까지 괜찮았던 오픈한 지 만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호텔 중식당 서울 드래곤시티 페이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먼저 호텔 중식당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업장들은 서울 장충동과 소공동을 중심으로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페이는 전통의 이 두 지역이 아닌 최근 엄청난 규모로 개발 중인 용산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마치 이제 세대 교체를 위해 도전장을 내민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정확한 위치는 예전 용산 관광버스터미널 부지가 재개발되면서 만들어진 서울 드래곤시티 안에 있고요. 서울 드래곤시티는 2017년 10월에 준공된 아코르 브랜드 호텔 4개가 모여있는 대규모 호텔 복합단지인데, 여기도 시기를 보시면 예상되시겠지만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흑자 전환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게 이용객 입장에서는 나쁘지만은 않은 게 그만큼 객실 점유율이 낮았다는 거라 사용감이 적어서 건물이 연식보다 1, 2년은 더 새 것 같이 느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페이는 4개 호텔 중에서도 가장 하이엔드 5성급 호텔인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호텔 앤 레지던스 서울 용산에 위치해 있고요. 이름이 길어서 힘드네요. 호텔 개장 직후부터 페이가 있었던 건 아니고 드래곤시티가 시금업장을 계속 강화하면서 22년 11월에 개점을 했습니다. 드래곤시티 내 호텔들은 공용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호텔은 유일하게 1층 공간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건물 내에서의 혼잡도가 덜한 편입니다. 용산역 바로 옆에 있어서 대중교통 접근성도 아주 좋아요. 용산역에서 오실 때는 3번 출구로 나오시면 실내 연결 통로가 있어서 편하게 오실 수가 있고, 주차장은 넓은 편이지만 주말에는 행사 방문객이나 호텔 이용객이 많아서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추천드리긴 합니다. 용산의 지명을 활용한 드래곤시티라는 건물의 이름처럼 외관도 용을 모티브로 한 리을자 형상을 하고 있고요. 3개의 타워를 위아래로 연결해둬서 이런 재밌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중 이 두드라는 동상을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위치한 타워가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건물이에요. 건물 1층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돌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페이는 연회장인 랑데부와 함께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식당 치고는 상당히 현대적인 느낌이 드는 입구였는데 이 업장의 컨셉이 컨템포러리 차이니즈 다이닝이라서 그런지 인테리어가 전반적으로 전통 중국 음식점이라기보다는 트렌디한 중식 퓨전 다이닝 같이 느껴졌습니다. 고풍스럽거나 중국풍인 다른 호텔 중식당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테리어라서 호불호는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가볍고 캐주얼하지만은 않아서 저는 이쪽이 더 좋았습니다. 다만 이 홀의 기둥과 천장에 지나다니는 LED 한자는 힙하긴 한데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어서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프라이빗 룸으로 예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좌석의 형태는 프라이빗 룸과 오픈룸, 홀테이블로 나눠져 있고 저는 급하게 예약해서 홀테이블로 안내받았습니다. 프라이빗 룸은 룸차지가 있었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건 6인룸과 8인룸의 형태고요. 10인룸은 이렇게 개방감도 좋고 원형 테이블로 되어 있어서 소규모 행사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돌잔치나 상견례 장소로도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았고요. 저는 이날 점심 특선 세트인 차이니즈 시그니처 세트와 어양가지를 주문했습니다. 시그니처 세트는 2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고 1인 4만원에 수프, 요리, 식사, 디저트까지 코스 형태로 나오는 구성이었습니다. 이게 웬만한 호텔 중식당은 점심이어도 제일 저렴한 코스가 1인 10만원 이상인데 그걸 생각하면 굉장히 가성비 있는 세트입니다. 음식 구성은 달마다 바뀌어서 영상이 업로드되는 3월 기준으로는 팔보라조, 광동식 군만두, 식사, 디저트 구성이고 4월까지는 계속 이 구성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기간 한정 메뉴라고는 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는 매달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방문하시기 전에 드래곤시티 홈페이지나 네이버 예약 페이지에서 미리 한번 살펴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그니처 세트뿐만이 아니라 페이는 5성급 호텔 중식당들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메뉴 가격이 합리적인데요. 보통 다른 호텔 중식당들은 기본 짜장면이 3만원 이상인데 여기는 한우 삼선 짜장이 21,000원이고요. 점심 코스는 1인 8만원, 저녁 코스는 1인 95,000원부터 시작합니다. 가격이 합리적인데도 또 메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단품 메뉴판 페이지만 자그마치 18페이지였습니다. 메뉴에는 북경오리도 있고 제비장, 불도장 같은 고급 요리부터 딤섬류 같이 가벼운 음식까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메뉴 스타일이 광동식 베이스지만 약간 재해석이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초창기 페이를 총괄하셨던 육향성 셰프님이 그랜드 워커힐 서울의 중식당 금룡 출신이신데, 금룡은 과거 홍콩 출신 셰프님들이 많았어서 광동 요리에 홍콩 요리를 섞어서 메뉴를 많이 구성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6셰프님도 28년 동안 광동 요리와 홍콩 요리를 같이 하셨다고 하니까 페이에서도 비슷한 스타일을 이식하신 것 같습니다. 이 홍콩식 중식은 엑소 소스를 쓰거나 서양식 요리 재료와 조리법을 활용하는 게 특징인데 페이의 메뉴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여기까지 기나긴 잡담이었고요.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기본 찬과 기본 차고요. 왼쪽부터 마라맛 땅콩, 궁채, 짜사이였고 차는 자스민 차였습니다. 기본 차는 전부 맛있었는데 마라맛 땅콩이 특히 맛있었습니다. 매콤하고 고소하면서도 간이 짜지도 않고 적절하게 되어 있어서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황비용 마라 땅콩 이 제품이랑 맛이 똑같다고 하는데 혹시 페이에서 드셔보시고 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 한번 구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광고는 아닙니다. 세트 메뉴의 첫 번째 음식인 매생이 대게살 수프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생이를 좋아하는데 이 팽이버섯에 씹히는 식감이랑 잘 어울렸습니다. 대게살도 적당하게 들어가 있는 따뜻하고 맛있는 수프였고요. 두 번째 음식인 동파육입니다. 다른 장르의 음식들도 그렇지만 특히 이 중식은 셰프님들마다 요리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한 편인데 동파육도 소스부터 고기까지 식당마다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 물론 있지만 또 취향에 가까운 것이 객관적으로 맛있다고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음식에서 느껴지는 맛이나 식감 위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기의 식감부터 이야기해보면 지방 부분은 굉장히 부드러웠고요. 살코기는 단단하면서도 질감이 살아있는 식감이어서 약간은 질기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동파육 고기의 식감은 업장마다 천차만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코기와 지방 모두 입안에 넣자마자 으스러지는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감은 또 자칫 느끼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담백한 동파육을 좋아하신다면 페이의 고기 식감은 괜찮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소스는 걸쭉한 편이었는데 그렇다고 또 간이 고기 맛을 묻히게 할 정도로 센 느낌은 아니었고 팔각 같은 향신료 향도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밸런스가 괜찮은 소스였습니다. 그리고 안성재 셰프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청경채의 익힘 정도는 아주 좋았고요. 숨은 죽었지만 적당히 아삭한 식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살코기의 질감을 빼면 맛있게 먹은 동파육이었습니다. 이건 중간에 따로 식힌 어양가지입니다. 이거 엄청 뜨거워서 직원분도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그새 까먹고 한 입에 넣었다가 입천장 다 까질 뻔했습니다. 어양가지도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 페이의 어양가지는 가지 사이에 새우살을 집어넣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가지만을 튀겨서 만든 어양가지를 좋아하는데 페이가 워낙 새우를 활용한 요리들에 대한 평이 좋아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역시나 새우살이 꽉 차 있고 탱글하고 수분감도 좋고 다져진 크기도 적당해서 식감과 육즙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새우살이었습니다. 이 튀김옷은 얇은 편이었는데 소스에 닿아져 있는 상태에서도 많이 눅눅해지지 않고 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약간 바삭한 느낌이 남아있었고요. 어양 소스는 신맛이 적어서 저에게는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감칠맛은 괜찮아서 어양 소스 특유의 산미를 싫어하시면 오히려 만족하실 만한 소스일 것 같습니다. 이제 세트 메뉴의 세 번째 음식 식사였는데요. 짜장, 짬뽕, 볶음밥 중에 선택할 수 있었고 저는 짜장, 동행이는 짬뽕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짜장부터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면수를 좀 넣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래에 면수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비비고 나서도 조금은 흥건한 느낌이 있었고요. 짜장 소스는 호텔 짜장면 치고는 좀 달큰하고 감칠맛이 많이 나는 짜장면이었습니다. 아쉬운 건 짜장 소스 안에 야채나 고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인데요. 단품 메뉴인 한우 삼선 짜장에는 구운 안심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걸로 아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트 메뉴에 포함된 식사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는데 다음 보여드릴 짬뽕에는 꽤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단 전복 반개가 올라가 있었고 버섯이나 야채들도 꽤 있었습니다. 국물은 채소 베이스에 약간의 해물 베이스가 가미된 텁텁하지 않고 담백하고 묽으면서도 감칠맛이 또 충분한 스타일이었고요. 호텔 짬뽕치고는 간도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짜장도 맛있는 짜장면이긴 했지만 조금 더 재료의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호텔 중식 스타일의 식사를 원하신다면 짬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단품 메뉴 가격을 비교하면 한우 삼선 짜장보다 삼선 짬뽕이 더 비싸서 짬뽕 먹는 게 이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저트인 딸기 시미로입니다. 시미로는 타피오카 펄이 들어간 과일을 갈아 만든 요거트 같은 제형의 디저트인데 이 페이의 시미로에는 화이트 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씨도 거의 씹히지 않을 정도로 딸기가 완전히 갈렸고요. 시원하고 달고 부드러운 시미로였습니다. 이렇게 먹고 나니 제가 양이 많은 편인데도 배가 많이 불렀어요. 양이 적거나 보통이신 분이면 차이니즈 시그니처 세트만으로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양이 많으시면 두세 분의 요리 하나 정도 시키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의 서비스도 좋았고 특히 입구에 계시는 매니저분이 굉장히 친절하고 쾌활하셔서 기분 좋아지는 곳이었습니다. 분위기와 음식 퀄리티에 비해 가격이 좋은 곳이라서 시그니처 세트가 지금 같은 구성과 가격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호미잡별점은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